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의 도연영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감이 커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추가 피해를 줄이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4년 1월 KB 국민카드 5,300만여 건, 롯데카드 2,600만여 건, 농협카드 2,500만여 건 등 총 1억 4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고. 불과 2달 후인 3월 KT 홈페이지에서 1,17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달 다시 LG U+,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까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보이스피싱을 이제 말로만 들었고 한 번 당한 적이 없었는데 KT 유출되고 올해, 2014년이죠. 올해만 2번 당했어요.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초 1억 건이 넘는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홍역을 치른 카드업계. 이번에는 신한, 삼성, 현대, 국민, 롯데카드사에서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정보 이런 관리 비용은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요. 외부 업체에 이탁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탁 업체에 대한 이런 제도적 관리라든지 그런 법망이 아직도 미흡을 하고요. 경쟁진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더군다나 시장에 대한 이 불법으로 하는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해당 정보의 복구나 재생이 불가해집니다. 또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우편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송신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법률이 시행이 되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인데요. 막대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로 꼽힙니다. 지난 5년간 2차 금융피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27,008건에 3,090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를 이어 신종 전자사기 수법인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순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대출 정보 이런 개인 신상 정보하고 금융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요. 불법 유출 때문에 인해서 각종 스팸 이런 광고에 악용되고 있고 대포폰이라든지 대포통장, 대출 사기 이런 보이스피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2차 금융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직접적인 2차 피해가 없더라도 언제 개인정보가 도용당할지 모른다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KT 개인정보 유출로 현재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인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KT에서 개인정보가 수천만 명 유출됐을 때 혹시나 해서 뉴스를 보고 인터넷에서 K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개인정보가 거의 웬만한 항목이 전부 다 유출됐더라고요. 보니까 제 개인정보의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 카드번호,
고객 정보, 유심 정보 막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의 뭐 한 9가지 항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 보이스피싱을 이제 말로만 들었고 한 번 당한 적이 없었는데 그 KT 유출되고 올해, 그러니까 2014년이죠. 올해만 2번 당했어요. 1년에 있는 위원장이라는 언제 2차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태어나 처음으로 소송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 피해가 있고 없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의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그 기분이 굉장히 화나고 두렵고 무엇보다 불쾌한 걸 넘어서 이제 그 겁나는 게 좀 있었어요.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좀 인지할 수 없고 무엇보다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같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난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법안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인터넷 기반 문자 메시지 발송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성과입니다. 그동안에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들은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낚시를 해서 낚시에 걸린 분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서는 또 사라지고 딴 데 가서 또 그런 문자를 보내고 이러다 보니 정부로서는 찾을 길이 없고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니 이 인터넷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들을 정부가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기 문자를 못 보내게 하고 사기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에 대한 적발은 쉽게 한 겁니다. 법률에서는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고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 문제입니다. 공인인증서 유출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현 주소와 해당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거래, 카드 결제, 보험 등의 금융거래와 각종 공공서비스의 신분 확인용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90%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는 불과 8건이었던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올해 8월 말 현재 19,17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방식은 액티브엑스에서만 작동하고 이동식 메모리 장치 등의 저장 및 복사가 용이한 점 때문에 보안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보안업계에서는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수만 건에 달한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엑스 방식은 그 도입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보안 기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낡아져가지고 많은 해킹과 보안의 허점을 노출하게 되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인인증서가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의 쇼핑몰이 국내용으로 전락돼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기관이나 전자결제업체들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면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이제 과거에 의해서 이제는 보안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좀 더 많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5년 내에 개인 금융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 관련 솔루션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바일 금융 결제 시장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들이 해소되고 단기간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그 공인인증서도 못 믿는데 그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그 불안감이 있고요. 더구나 그 각자 그 금융사들이 다른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그때마다 이 다른 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잡성도 있고요. 이런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보상 체제를 확실하게 그 갖추어 가지고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금융사가 스스로 투자도 하고 그 보안기술 업체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요. 하면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걱정거리로 떠오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최근 미국 역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요. 해외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신용정보법에서 자동정보 처리 시스템의 발전 단계에 대응해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컴퓨터 보안법에서는 전자통신의 무단 도청을 방지하고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단 소송 제도가 발달해 기업 스스로 보안 관리에 철저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우 집단 소송과 징벌적 배상 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소송에 휘말릴 경우 엄청난 배상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체는 스스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미미합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고 또 배상액 역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가볍게 생각하는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제도, 나아가서 손해의제 규정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인터넷과 스마트 뱅킹,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 관련 산업. 기업들이 보안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 개정과 입법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만약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또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투자를 아끼려다가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한지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 그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국민이 그 금융기관을 더 믿는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소위 보호장치를 해야 될 겁니다. 아직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기타 이 업계와 우리 금융 조건에 맞는 세칙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고사나 카드사, 피지사에게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신뢰 가능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만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된
환경에서도 사실상 법이 이 이용자에게 편리한 법으로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벌어진 수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 소송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받고 싶다고 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을 텐데요. 개인정보가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는 기업 스스로의 의식 전환,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법령과 제도 개선이 모두 제 기능을 다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통과된 두 법률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보완을 기대해 봅니다.